예, 들리시나요? 아, 다행이다.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해서 저는 어떻게 경험 분석을 했냐면요. 그 자소서는 사실 경험 분석한 거 그대로 썼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험은 이렇게 날짜랑 정확하게 어떤 걸 했는지를 개요를 이렇게 적고 보이지? 그리고 여기는 차례대로 이 업무를 경험을 하면서 필요 차례대로 할게. 일단 여기 경험, 그다음 1 번이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랑 목표야. 그래서 왜 내가 프로모션 웹페이지 기획을 하게 됐냐면 이런 걸 담당해서 이런 발생을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내가 이때 뭐가 어려웠지? 이런 거. 어려움, 그다음에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을 이렇게 적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어떤 성과를 냈냐 적고 그다음에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사실 안 적었거든. 일단은 이렇게 적으면 좋고 경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떤 직무 필요 역량을 얻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를 적고 이 역량이 왜 너네 회사에 필요한지 왜 이 직무에 필요한지를 이렇게 적거든. 그래서 차례대로 이걸 적고 그다음에 그냥 자소서 쓸 때는 여기서부터 업무 관점으로 직무 역량 이런 걸 위해서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역량을 갖게 됐고 이걸 통해서 이 프로모션 웹페이지 기획에서 요런 성과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시츄에이션, 태스크, 애널리시스, 액션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두 갈씩으로 문항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그냥 내가 돈 주고 산 템플릿이긴 한데 얘는 대회비가 아니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역량은 나는 이 정도로 내 경험을 뜯어봤다. 근데 이렇게 뜯어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플러스다. 메타 인지가 잘 돼서 똑똑하구나, 일 잘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면접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실제 BGF의 자소서인데요. 여기 보면 똑같이 아까 그 경험 분석한 거를 챗GPT한테 전부 학습을 시키고 아 그래? 그러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던 거를 다 긁어서 챗GPT한테 학습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 이거는 내가 기업 분석했던 거거든. 빈 화면인데 조금만. BGF 리테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 그냥 똑같이 그냥 채용 설명에서 들었던 거 정리한 거고 이런 거 얘는 BGF 리테일의 현재 현황 그리고 이거는 미래 비전 이런 거 할 거다. 그 영업 관리 직무가 뭔지 그리고 지원 요건도 필요하고 KPI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이 양반들이. 그리고 뭐 이런 거 프로모션이나 사전 지식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고 얘네들까지 챗GPT한테 학습을 시켰어. 여기까지를 학습시키고 앞에 내가 전해 줬던 그 경험에서 이 기업의 이 직무에서 쓸 수 있는 역량 키워드를 꼽아서 재구성해 줘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재구성을 해 줘요, 챗GPT가.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해야 돼. 그럼 자소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그때 그냥 말씀해 주신 팁이죠. 두 갈씩으로 써야 되고 소제목 좋아하고 이거는 그냥 기업의 스타일이고 인재상에 맞게 써야 되고 면접까지 고려해서 써야 한다. 근데 보통 자소서가 한 문항이 두 개 정도의 질문이 혼합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 BGF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면 "너 BGF의 비전인 좋은 친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너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데 우리 왜 뽑아야 돼?" 이게 두 개거든. 그래서 여기 적어 놨죠. 이렇게 뜯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돼 문항을. 이거는 그냥 나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분석을 해서 이거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요 키워드를 갖고 가고 싶어.' 나의 경험을 활용해서 문항을 써 줘 하면 챗GPT가 더 써 줘요. 그래서 밑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 보면은 첫 번째는 '좋은 친구라는 기업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게? 기업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슨 방향성을 하고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네가 될 건데.'에 대한 답변이거든. 딱 보면 구문이 그 질문에서 요청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떠먹여 줘야 그분들이 읽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동안 쌓은 지식, 능력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매칭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거. 내가 분석했을 때 첫 번째는 얘네 BJF 리테일 영업관리 직무 뭐 하는 일인지 알아? 라는 거랑 너 영업관리 직무에 맞는 역량 갖고 있어?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 키워드를 담아서 내 경험을 녹여 말해줘 라고 하면 챗GPT가 또 써줘요. 그래서 여기도 차례대로 B2B 원데이 클래스 어쩌고 저쩌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갈식으로 이렇게 적었고 하겠습니다. 적었는데 아마 이렇게 안 적었던 것 같거든. 음, 약간 달라. 봐봐.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기회로 만드는 문제 해결력. 아예 대놓고 문제 해결력이라고 워딩을 썼죠. 이렇게 써야 합니다. 냅다 그냥 소제목에 써버렸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문제 발견했고 원인을 파악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고 성과도 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제안하겠다. 템플릿 그대로 썼죠. 아까 그 엑셀 템플릿 그대로 차례대로 썼고요. 그리고 여기도 5가지 가치관. 이것도 그냥 학습시키면 되고요. 조직 문화와 일치하는 인재인가?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여서 나는 그 5가지 가치관 중에서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싶었어. 왜냐면 영업관리 직무는 문제 해결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번, 2번까지는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적었지? 그러면 3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어. 전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경험은 영업관리 업무랑 관련된 경험으로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썼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과를 냈고 똑같아. 이거는 아까 했던 엑셀 템플릿 차례대로 그냥 쓴 거다. 뭐 이렇게 쑥쑥 읽고요. 마지막에 꼭 이거 적어야 되고요. 고객이 원하는 걸 되게 하자는 도전이 얘네들 가치관이야. 그냥 워딩 그대로 쓴 거임. 그러니까 이렇게 워딩을 진짜 그대로 써야 된다. CU 편의점을 이용 시 느낀 장단점. 이런 문항 4번이 사실 나는 영업관리 직무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마 다른 데도 다 이런 게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상권 분석을 해야 되고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뭐 그거를 늘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생각보다 영업 관리 이 문항을 쓸 때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직접 이렇게 부산 장전 원룸점으로 나는 완전 구체화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CU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은 일단 탈락이었어. 왜냐면 얘는 아직까지 영업 관리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구나라는 걸 느꼈대. 영업 관리는 그 전체 브랜드의 브랜딩 관점보다는 정말 그 점포 하나하나에 대한 그 지역을 분석하고 실제로 방문하는 고객을 분석하는 오프라인 마케팅 성향이 강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는 뜻이거든.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력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 꼭 넣으려고 했고 BJF 리테일 편의점 사업에서 어떻게 했는가 오프라인 매장인 거를 일단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CJ가 인사이트 내는 법이 제일 감명 깊어서 그냥 한번 활용해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산 장전 원룸점에 대한 수합 분석을 했어. 첫 번째는 그 수합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전략을 제안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전략이 실제로 영업관리 직무에서 하는 거거든. 전문적으로는 자치템 특가존처럼 이렇게 매대를 구성해서 한 매대에 모으는 걸 모음 진열이라고 하고
지금이 특가 찬스 같은 POP 홍보물을 붙이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업무야. 우리가 제일 많이 지도하는 업무, 점주님들한테.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업무를 녹여서 전략을 썼다. 여기까지도 노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할 줄 아는구나라는 걸 노렸습니다. 요정 어 약간 그걸 노렸고요. 음. 똑같고요. 이것도 말 보면 진짜 잘 읽히거든. 문단도 그렇고. 이거 다 그 챗GPT한테 서울대 정도의 어쩌고저쩌고 책 많이 읽고 그거 하면은 진짜 딱 문단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진짜 적절하게 수준 높은 단어로 잘 써 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 자소서보다 중요한 거는 이력서거든. 이력서가 진짜 중요해. 이력서 취미 같은 것도 그냥 대충 쓰면 안 되고 기본 정보는 1 지망, 2 지망인데 어떤 뜻이냐면 나 영남권 내가 지금 있는 연고지에 너무 하고 싶고 이지망은 그거 안 되면 보통 서울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솔직한 이미지로 "얘 사실 서울 가고 싶은데 스펙 딸리니까 부산에 오네." 약간 그게 그냥 느껴져.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산에서 뽑아서 좀 가르치면은 서울 가랜데 굳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사실 지역 안에서는 기업 문화에서는 지역 부마다 부장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부서 다른 회사 가는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는다. 나는 아예 상관없는 제조건 적었고요. 그리고 인적 사항은 그냥 똑같이 적고 특기가 여행 영상 촬영 및 편집인데 이게 왜냐면 CU가 그때 릴스 같은 걸 밀었어. 쇼츠, 릴스 뭐 이런 거 밀고 홍보물도 매번 제작하고 그래서 나 그런 거 할 줄 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고 취미도 매일 아침 수영 1 시간 구락 같지? 체력이 중요하대서 체력이 영업 관리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대서 그러니까 취미에서 그 체력을 이렇게 넣었다. 이게 뭐냐면 자소서에다가 적었던 역량을 제외하고 부수적으로 그냥 실무자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 대외비로 아름아름 "야 체력 중요하고 까라면 까는 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적는 거임 녹여서. 그렇게 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재학 성적 이건 됐고 포트폴리오 저는 안 적었고요 그냥 귀찮아서. 하지만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올 생각이 없어서 안 어울렸지만 적으셔야 직장 경력도 여기 엄청 많이 적거든.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랄까 정말 포인트 되는 거 한 줄로 적는 게 중요하다. 구구절절이 안 들어가고 일단은 안 보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적었냐면 그냥 이렇게 적었거든. 모객 프로모션 기획 보조 참여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 이 경력에서 나는 도움이 될 게 없어. 그냥 '어 컬리네?' 이걸로 좋아하셔서 사실 여기는 안 보셨고 내용은 안 보셨고 '컬리에서 마케팅을 했네.' 이렇게만 보셨고 밑에 레디킨즈는 B2B 고객 프로모션을 했다는 거에 꽂히셨어. 그 입점 영업을 했다. CS 응대를 했다. 여기에 꽂히셨어. 왜냐면 이걸 직접 겪어 왔네. 영업 관리를 하면 고객사에 뭔가 지도를 하는 업무거든, BGF 리테일은. 점주님한테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될 거예요." 라고 영업을 하거나 지도를 하는 거여서 실제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CS 응대를 해 봤네? 그러면 점주님한테 관련으로 지도도 잘할 것 같고 '영업도 잘하겠네.'라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러 적었고 실제로 좋게 보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시험도 그냥 IELTS는 대충 받았고요. 자격증 필요하고요. 이거는 문제 해결력 때문에 적은 것들. 이거는 무조건 그 조건이었어. 지원 조건의 하나였어. 그래서 그냥 적었고 수상 경력도 나머지는 다 빼고 딱 그 문제 해결력만 보여줄 수 있는 걸 적었고 수상 내역도 일부러 문제를 파악해서 "이거를 해결한다."라고 강조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뒤에 성과도 이런 것 때문에 받았다. 무조건 왜 이 의문이 안 들게 했습니다. 이거 똑같고요. 이것도 다 분석하고 뭐 기획했고 뭐 똑같고요. 이거는 실제로 홍보물 잘 만들 수 있고요. 전략 짤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내외 활동은 현대백화점 커넥트 현대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안 주셨다 수료증. 받았어? 이 양반 안 주더라. 어. 어. 그냥 뭐 달라고 한 지 몇 달 됐어. 됐어. 그래 붙었으니까 뭐 됐어. 이런 거 했고 여기도 그냥 사회 제작했는데 여기까지가 성과고 여기도 일부러 오프라인 매장을 적었어. 여기는 오프라인 편의점이니까 일부러 오프라인이라는 강조해서 적었고 콘텐츠 4번이나 만들었다라는 거 적었고 경쟁사하고 자사 레퍼런스 분석을 토대로 했다. 이것도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합점 경쟁사 지역 경쟁사를 비교 분석하는 게 우리의 업무 루틴이니까 일부러 그 루틴에 맞춰서 내가 이런 걸 해 봤다. 활동을 했었다.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했고 필라도 똑같고요. 카플러스? 사실 카플러스는 논외다. 안 보시더라.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PPT 읽어보시지도 않고 궁금해하지 않았다. 사실 내가 느끼기에 요즘의 트렌드는 그 공모전이나 수상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인턴인 것 같아. 이것만 물어보시더라. 헐리와 레드킨즈. 보실 때도 이것만 보시는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감을 잡으셨나요? 다행입 다행입니다. 그래서 음. 음. 뭔가 음. 내가 생각했을 때 나 내 아까 얘기했던 경험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막 2,000 명, 4,000 명의 지원자들 속에서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를 어필하기 위한 거잖아, 이력서와 자소서가. 그래서 적을 때부터 정말 객관적으로 이거는 나 지원하는 2,000 명, 4,000 명, 몇천 명이든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1등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뭐 자소서 말하는 필살기들 있잖아. 막 자소서에 필살기를 적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이 나는 뭐 성과를 내고 이거보다는 음 전에 없던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였단 말이야. 나 물론 성과도 내지. 근데 성과 개나 소나 내는 거잖아. 지원하는 애들 다 성과 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이유는 그런 참신하고 새로움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가면 너네들이 원하는 거에서 플러스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적었어. 문제 해결력 갖고 있고 문제 해결력을 활용해서 되게 참신한 전략을 내서 매출 엄청 증대했다라는 거였는데 거기 어필했던 부분이 나는 2번이었어. 이런 내용은 무조건 그렇게 어필을 했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하다." 이게 사실은 "널 왜 뽑아야 돼?"라는 질문이잖아. 여기에 그걸 좀 어필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매출을 2배 이상 증대했다." 사실 매출 2배 쉽지 않거든. 근데 그냥 뭐 그냥저냥이지만 여기 보면 아예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단 말이야. 이런 거 이 정도로 거시적인 거를 내가 볼 수 있고 너네들한테 가서도 나 그 정도는 할 걸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도 똑같아. 내가 얼마나 생각을 딥 다이브해서
전에 없는 걸 할 수 있는지였어. 원래 안 하던 마케팅 방법을 내가 참신하게 썼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이렇게 잘 분석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였다. 그런 식으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1, 2, 3, 4 번에 전반적으로 다 녹여져서 한 가지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들이 부장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는 벽이나 뭐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그 평가에 하는 역량을 적어 두고 줄 세우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수험 번호 뭐 2019, 03116 신수연 이렇게 해 놓고 줄 세우기를 했어. 근데 거기에 키워드를 하나씩만 적어 두셔. "나는 우리 동네 1등."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셨거든. 컬리 우리 동네 1등 뭐 신수연 컬리 우리 동네 1등 이렇게 진짜 기억에 남는 거 한 키워드 이렇게 적어서 말씀하거나 다들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 "걔 있잖아. 우리 동네 1등 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내가 4천 명 중에서 '이거 하나는 뛰어나다.'라는 거 하나는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합격률이 올라간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경험들은 진짜 유민이 말대로 현직자나 실무자한테 경험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획기적이냐."고 물어보는 게 나아. 어. 그러니까 경험 쫄쫄 해 놓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획기적이에요?" 아니면 "뭐가 제일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맞아. 음. 그게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 따라 다르거든. 어. 1차 면접은 유민이가 얘기했던 것대로 줄줄 얘기해도 되는 거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인데 사실 그때는 3줄 이상 넘어가면 마이너스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지금 회사 다녀서인지 모르겠지만 길게 얘기하면 장황하거든. 일 못하는 사람 같아. 그렇다. 잠깐만. 어떻게 했더라 그래서? 일단 나는 면접 준비는 그냥 싹싹 이렇게 바가지로 다 모았고요. 한 200 개에서 500개 사이거든. 그럼 그냥 그걸 다 정리를 이렇게 했어. 근데 단 이거 하나가 한 30초 40초 내외여야 되고 음 이렇게 보면 다 스타거든. 스타 맞거든. 이게 야무진 템플릿이 있는데 여기 있다. 음. 봐봐. 가장 경험 관련으로 할 때 스타 쓰거나 일단 다 쓰거나 하는데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면접 볼 때 대충 야무지게 봐야 돼. 인성을 물어보는 건지 나의 인성적인 측면을 알기 위해서인 건지 혹은 업무적인 직무 전문성 관련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게 나의 점수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지 혹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질문인지를 구별해야 되거든, 크게 4 가지로. 그래서 인성적인 질문이면은 정말 나의 인성을 간결하게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수영 배우네. 수영 뭐 어디까지 했어요? 뭐 중국관 갔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장황하게 스타를 하면은 완전 반감이겠지. 얘 커뮤니케이션 못한 애가 되겠지. 그 "수영 잘해요."라는 걸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가벼운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인성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질문이다.'라는 걸 판단하고 그럴 때는 한 두세 줄로 가볍게 혹은 하지만 나의 인성이 드러나게 답변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 수영 체력 증진을 위해서 배우는데 너무 어려워 가지고 수업 끝나고 복습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구나. 근데 복습 모임이나 이런 거 따로 할 정도로 사회생활이나 친화력 잘하는구나.' 약간 요렇게 느껴지게 하지만 두 줄이 넘지 않죠. 요 정도로 해야 되고 만약에 직무 관련이다. 그럼 무조건 스타 써야 되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 기업 방향성에 대한 질문? 그러면 약간 철학적인 게 나와. 뭐 아까처럼 좋은 친구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도전이라는 핵심 인재상을 위반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런 압박 질문 같은 걸 한단 말이야, 철학적인 압박 질문. 그거는 이런 게 아니라 1 번은 그 좋은 친구라는 비전을 극단으로 지켰을 때의 장점.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죠. 도전이란 것만 지키면 이런 장점이지만 요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도인 이런 걸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극과 극 한 다음에 중간을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1차 면접일 때만 이런 걸 물어보거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1차 면접 실무진 할 때만 그렇고 2차 면접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임원진들이 딱 보면 견적이 나오신대. 그냥 걸어 들어와서 인사할 때부터 "야 쟤는 붙이자." 아 이게 나와서 보통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나의 이력서가 있지?" 이거 보고 "어 지금 어디 살아?" "뭐 부산 사네?" "네 맞습니다." 집은 본가는 경산이라고 대구 옆에 붙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취미가 영상을 찍는 거야? 최근에는 어디 갔어?" 요 정도거든. 그냥 "아 최근에는 뭐 구례 다녀왔습니다. 가서 산수유축제 보고 왔습니다." 한 요 정도. 진짜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한 줄 넘어가면 안 됨. 한 줄 넘어가면 안 들어. 진짜, 진짜 중요하게 하면은 자기소개는 시킬 수도 있거든. 근데 자기소개도 길면은 안 들어. 나는 무슨 소리 들었냐면 "되게 긴데 열심히 외워왔네." 약간 이러셨어 반응이. 그러니까 임원진들은 아예 긴 말은 아예 애초에 안 좋아한다.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 직장 경력 이런 거 있을 때도 "빨리 다녔네. 가서 뭐 했어?" "아 퍼포먼스 마케팅 했습니다." 궁금하면 그때 물어보죠. "그게 뭔데?" 그때 답변하면 된다. "그게 뭔데?" 했을 때 답변을 하면 된다. 주로 고객 프로모션 기획을 보조했고 그때 이런 캠페인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106%잘 달성했습니다. 정도만 하면 된다. 절대, 절대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길게 얘기하면 중간에 끊으시거든. "아 그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쯤 하고 공모전 뭐 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길게 하면 오히려 멘탈이 나간다. 근데 모르겠으면 "아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음. 진짜 장황해지면 마이너스다.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낫다. 그렇다. 면접 볼 때는 그 정도다. 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는 4 가지로 나눴어. 그 가벼운 질문인지 내 점수를 매기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지 먼저 구별하고 인성적인 걸 위한 질문인지 직무 전문성을 위한 질문인지 평가해서 그 4 개로 나눠서 대처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면접을 여러 번 봐서 그때는 그래서 잘했을걸?
나는 내 면접 내용보다 사실 면접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나는 스피치 연습을 했었어. 그 딱 보면 인상이 발표할 때 톤이 굉장히 좋으면 그게 좋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스피치 연습을 했었고 그때는 웬만하면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말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 난 그런 걸 했었다. 그래서 인상이 좋았다. 괜찮던데. 사실 아님. 어쨌든 나는 톤 연습한 게 더 인상적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어. 뭔가 사투리 쓰고 어리숙하거나 목소리 되게 붕붕 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떨어졌거든. 이거는 영업 관리만의 특성인 것 같긴 해. 다른 데서 면접을 봤을 때는 다 IT 계열이어가지고 이커머스거나 그때는 내용만 보셨는데 BGF는 영업 관리여서 그런지 그때 뭔가 말하는 표정이나 눈을 맞추는 거나 아니면 목소리 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크고 또박또박하고 뭔가 단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강약 조절을 하는 그런 비언어적인 걸 굉장히 크게 보시더라고. 실제로 그게 평가 항목에 있었어. 그랬습니다. 그 정도. 응. 그래서 스피치 연습을 좀 하셔. 유튜브 보면 많아. 그리고 PT 면접 같은 거 있어, 혹시? 면접 뭐뭐 있는지도 분석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냥 일반적인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고, PT 면접이 있고, 토론 면접이 있고, 여러 개잖아. 원하는 기업의 면접 방식이 어떤지 있어? 그럼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개꿀이고요. 저번에 보내준 적 있나? A4 용지 4번 자르는 거? 4번 접는 거? 그거 무조건 하시고. 그리고, 그 PT 면접 할 때 내가 말했던 그 상권 분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거든? 그 아까 카톡으로 보내줬던 거 있잖아. 그거 차례대로 적혀 있어, PT 면접에는. 말 그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네가 전략을 낼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여서 그거 그대로 차례대로 그냥 A4 용지에 적혀 있거든? 임의로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 해놓고 나는 A에다가 점포를 낼 거고 주변에 경합정은 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뭐 오피스텔 들어서고 이런 걸 먼저 준 다음에 상권을 주고 뒤에는 어떤 상품을 팔 건지 뭐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어떤 고객층이고 뭐시기 저시기 이런 식으로 주거든. 그거 아니면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뭔가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줘서 그걸 네가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점포를 관리하거나 점주한테 영업을 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아까 말해 줬던 그 상권 분석부터 차례대로 그 순서대로 분석을 해서 저번에 보내줬던 영상처럼 템플릿을 만들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예상되는 뭐 어려움이었나? 그런 게 적혀 있거든. 그때는 웬만하면 클라이언트의 시각까지 고려를 한 어려움이면 좋다. 예를 들어서 점주님의 반발이 예상됨. 이런 식으로 해서 점주님한테는 요런 식으로 해결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야 그 B2B 영업 관리의 직무가 드러나. 소비자한테도 팔아야 되고 점주님을 영업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혹은 점주님 영업 관리도 해야 되고 소비자도 관리해야 되는데 공급 업체나 벤더사들에 대한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쳐져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거를 고려해서 어려움과 그걸 해결 방안을 적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PT 면접은 그렇게 하시고 토론 면접은 나도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지만 토론 면접은 사실 운빨이다. 같이 있는 조가 뭔가 분위기가 괜찮으면 토론 면접은 다 성공하는 거고
한 명이 그냥 개 똥꼬집이거나 거기서 질질 짜는 애가 나오면 목소리 개 떨면서 막 진짜로 그래. 목소리 짱 엄청 떨고 막 얼굴 빨개지고 눈물 흘리는 애들이 있거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 나 조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여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 진짜로 그래. 그러면 이제 버려라. 누구 한 명 운다? 누구 한 명 운다 그러면 이제 "조졌다." 이러고 이제 나갈 준비하면 돼. 괜찮게 흘러가면은 나는 괜찮게 흘러가면 이해관계 조율과 문제 해결력 두 개를 강조하려고 노력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은 요렇게 요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상반되게 갈리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 만약 이쪽 극단으로 가면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지 않냐. 그럼 우리 중간에 요렇게 요렇게 섞어서 이런 전략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중도를 지키는 방안을 내가 주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찬반이 나뉘는 건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다. 난 그냥 그런 거였음. 요 정도입니다. 혹시나 또 다른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나 면접 진짜 많이 봤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도 응. 1분 자기소개? 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게. 난 비교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여 가지고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ABC 아닌데 빈출? 아 이렇게 했네. 머스카노. 저도 비유했습니다. 저도 비유했습니다. 키워드를 언제 머스카네. 저도 어 저 다 비유했습니다. 숫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캐내는 인재라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비유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음. 나도 사실 1분 자기소개는 대충 썼던 것 같거든. 근데 기억에 나는 거는 여기는 쪼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문제 해결형 인재가 되겠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는. 기억에 안 남는다. 4천 명의 문제 해결형 인재라고 적을걸. 여기도 똑같이 나처럼 "야 걔는 목소리를 캐낸다더라." 약간 비웃는 거 하나라도 이렇게 말이 돼야 돼.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물으셨던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숫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캐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캐내실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받아봤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인상이 깊으려면 쪼끔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웬만하면 약간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책 제목들 있잖아. 베스트셀러든 뭐든 이제 유민이 가슴속에 박히는 책 제목들 여러 개를 챗GPT한테 학습을 시켰어. 책 제목이랑 소제목들 다 학습을 시키고 나의 이런 이런 역량 두 개를 접목해서 문제 해결력이랑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역량 두 개를 잘 드러내도록 적어 달라고 했어. 그러면 뭔가 책 제목이 딱 그렇잖아.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예상이 가지만 집어서 읽고 싶게 후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책 제목으로 하면은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온다. 생각이 안 날 땐 책 제목. 이것도 음. 음.
전체 내용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헬프 데스크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숫자에서 이렇게 전체가 나와야지. 숫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캐는 인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캐낼 건데? 라고 했을 때 뭔가 이런 숫자에서 이런 걸 찾아내고 이런 숫자에서 이런 타겟에 대한 소구점을 찾아내고 뭔가 이게 직접적으로 보이면 '오케이. 그런 뜻이었구나. 헬프데스크 기억하겠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헬프데스크 한 번도 써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뭔진 알지. 근데 내가 실생활에서 써본 건가 싶긴 했어, 듣고. 보통은 내가 너무 기업 입장이긴 하지만 보통은 고객 지원팀, CS팀 이렇게 부르거든. 헬프 데스크라고 쓰진 않아. 그래서 잘 모르겠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언제나 쉽게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는 거면 24시간 운영하는 챗봇 상담 같은 게 더 MZ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런 거면. 포인트가 점주님이나 이렇게 언제든 쉽게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잘하고 그거를 속속 캐치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면 최근에는 헬프데스크보다는 24시간 상담 챗봇이 더 MZ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냥 그렇다고 딱 그 키워드만 들었을 때.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뭐 새벽에도 연락을 받아서 해결한 경험이 있어야겠지. 그냥 그런 맥락이다. 쪼끔 더 MZ스러우면 좋겠다. 나도 이거 약간 기억이 안 났던 게 안 먹혔어. 너무 올드하고 고루하고 약간 이런 키워드는 MZ스러움이 좀 묻는 게 좋더라. 너무 늙은 말 같지만. 그리고 자세히 알려주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서비스면 좋을 것 같거든. 뉴스봇, 챗봇 아니면 1577-3663 이런 거. 실제로 그 기업에서 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 워딩을 그대로 쓰면은 이 사람도 웃겨할 거거든. 그렇다. 그런 게 좋아. 그런 게 좋다. 어. 그렇다. 어 정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평점 5점 남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점 5점. 리뷰 포토 리뷰 남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뭐지? 이걸 어디였지? 이것만 보내 줄게 그러면. 맞지? 경험 정리를 이미 했나? 했겠지? 필요가 없겠지? 지금 하면 살짝 늦긴 했어. 공고가 떴는데 경험을 정리하는 건 좀 많이 늦긴 했어. 그래도 일단 보내 보겠습니다. 이걸 다 보내면 오케이. 이거는 끄고 하겠습니다. 대웹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습니다. 고생했어. 파이팅! 파이팅. 혹시나 다른 것도 뭐든지. 그리고 괜찮으면 그러니까 뭔가 음
현직자 중에 아는 기업이면은 한번 물어볼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